아무도 없는 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공항 가는 우버 기다리고 있어요. 잘 들어왔고요. 공항 들어왔는데 같이 출장 가는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느라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제 한 30분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요. 방금 호텔 들어왔고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시 나가야 돼요. 저녁 먹으러 나가야 돼서 다운타운으로 우버 타고 가서 다운타운 구경하고 저녁 먹고 다시 호텔 들어오려고 합니다. 같이 출장 온 친구가 오늘 되게 많이 피곤해서 많이는 못 따라다니고 살짝 다운타운 구경만 하고 올 거라서 금방. 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지난번 출장은 혼자 왔는데 이번 출장은 동료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촬영을 많이 못했고요. 아침에 6시 반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3시 반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전에 간 이유는 어쨌든 인터내셔널 여행이고 또 US 보더를 캐나다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보더를 2개를 지나가는 거니까 늦고 싶지 않아서 일찍 갔어요. 근데 제 동료는 저보다 훨씬 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짐 수화물이 없어서 온라인 앱으로 체크인을 했고요. 몰랐던 게 일단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이트는 E 게이트잖아요. 근데 E 게이트가 새벽 4시에 문을 엽니다. 몰랐죠. 그래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도착했는데 4시까지 E 게이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렸어요.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한국 여자분께서 어떤 다운타운 주소를 대면서 누가 아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다운타운에 학교 다니면서 살던 곳인데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아는 동생이 아시는 분한테 테이크오버로 넘겼어요. 근데 그게 2009년이에요. 4년 전이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은 아직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던 게 그분이 저를 알아본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이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게이트를 통과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넥서스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료한테도 공항 들어가서 게이트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넥서스가 없고 전 넥서스가 있으니까 넥서스를 써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알렉스 하면서 바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가지고 나 넥서스 써보고 싶다. 그래서 따로 가자. 그러니까 따로 간다는 게 그냥 어쨌든 줄이 이렇게 넥서스 라인, 넥서스 아닌 라인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게이트에서 저희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 맨 앞줄에 서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리길 기다렸고 4시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들어가서 일반
넥서스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헤어져서 쭉쭉쭉 통과를 하는데 저가 이렇게 캐리온 하나 있었는데 뭐가 보인다고 가방이 열래요. 그래서 열고 확인했는데 뭐 별거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더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 US 커스텀 직전까지 그 친구가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US 커스텀이 4시 반에 엽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가 4시에 열고 뭔가 30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 5분 만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30분을 기다렸죠. 그리고 통과를 했는데 역시 넥서스를 더 빨리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넥서스 라인이 한 몇 명 있었고 일반 라인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검사하시는 분들이 넥서스를 먼저 이렇게 막 불렀어요. 넥서스 오라고 해서 저희한테 더 우선순위가 있었고, 넥서스가 있으니까 일단 지문 인식 안 했고 여전히 뭐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가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회사 미팅 때문에 간다. 그래서 통과하고 비행기 앞에 게이트에서 기다리는데 또 재밌었던 일이, 회사에 HR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뭐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저도 뭐 1년도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 친구도 몇 개월 안 됐고 되게 칠하고 약간 조크 엄청 하고 말 엄청 편하게 하는 그런, 한 번 만났는데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HR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막 농담을 막 이렇게 하대니까 저희는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걔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공항에. 그랬더니 걔가 이름이 J로 시작하는데 외국인입니다. 야 J 아니고 J로 시작하는 여자예요. 너 몇 개 없나? J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늘 이 미팅에 오는 거였죠.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라이드까지 얻어 타고 왔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원래 그냥 HR 새로 온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치프 HR 뭐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평직원으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포텐셜리 되게 윗사람이 될 그거였던 거죠. 저희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 농담들을 던졌으니. 그리고 하나, 그 친구도 에이시안이거든요. 근데 뭐 약간 그러니까 막 그 유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유타에 뭐 재밌는 거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겨울 스포츠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걔한테 너 겨울 스포츠 좋아하냐 했더니 안 좋아한대요. 왜 자기는 에이시안이라 그런지 엄마가 공부만 시켰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자기가 먼저 해요. 자기 뭐 에이시안이다 약간 이런.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저희가 다 에이시안이고 그래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민 1세대. 그 친구는 부모님이 뭐 20몇 살 때 와서 자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자기가 이민 1세대래요. 근데 전 제가 이민 1세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민 1세대인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태어났는데 자기가 1세대래요. 내가 first generation인데 했더니 자기가 first generation이래요. 그래서 너 저기서 태어났어?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갔죠. 근데 뭐지? 하는 순간 그분이 너 이거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이민 온 사람은 1세대로 그래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구글에서 Immigrant First Generation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1세대인 거고, 그래서 한국어로 이민 1세대 하면은 외국을 처음 간 사람,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피스를 갔고요. 도착하자마자 뭐 볼링 치고 미니골프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볼링을 쳤는데 한 번은 90 몇 점, 한 번은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꽤나 상위권 점수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맨날 앉아서 코딩만 하니까 볼링을 못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넘는 사람이 한 3명, 4명밖에 없어요. 한 20명 중에서. 그래서 그거 하고 일 좀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랩탑을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희 그 캐나다 직원만 그 꾸준 랩탑을 줬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똑같은 i9 10세대 17인치 랩탑을 무거운 걸 받았습니다. 랩탑도 새로 받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이 친구랑 같이 다운타운 가서 스시 먹고 들어와서 씻었고요. 이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번에 하는 미팅이 2023년 새해가 됐으니까 이거를 새로 잘 해보자 라는 그런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뭐 2023 킥오프 미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른 건데, 그래서 내일 오전에 똑같이 일과하고 점심을 어디 먹으러 간대요. 그때 뭔가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팅을 주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팀별로 한마디씩 좋은 걸 얘기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에 걸렸었고, 저는 그런 거 시키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있다라고 했죠. 근데 뭐 한 2분 안 되게 뭐 2023년에 기대되는 것들 이런 거를 얘기하라고 해서 그 자기 전에 그거 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거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게 2023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 팀이 하는데 그게 기대된다라고 할 거고, 또 제가 2023년에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데 이것도 기대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잘 둘러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퍼포먼스 리뷰. 제가 예전에 GPT-챗 써가지고 퍼포먼스 리뷰 제출을 했잖아요. 이게 그걸 잘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퍼포먼스 리뷰 결과가 A+를 받았어요. A+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outperformed others at same job level. 다른 애들보다 outperformed 했다. 의미가 약간 좋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평가가. 이거 A+의 의미가. 근데 저는 약간 이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뭔가 절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죠. 뭔가 약간 얘가 이만큼 받으니까 너 이만큼 받아. 뭐 넌 얘보다 일을 많이 해. 뭐 그런 개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회사가 기대한 거에 대해서 기대한 거에 비해 얼만큼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평가의 디스크립션은 비교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A, B, C 이런 거 제한이 있잖아요. 뭐 A는 상위 20%, B는 뭐 50%, C는 뭐, D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지를 몰라요. 저는 왜냐면 처음 해봤으니까. 그래서 내일 퍼포먼스 리뷰를 매니저랑 1대1로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몇 명 오늘 했고 내일은 몇 명이 하는데 저는 내일 오후에 미팅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A+를 줬다.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하다. 그때 물어볼 게 있다. 이게 모두가 A+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몇 명만 준 건지 일단 그걸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월급을 올려줄 거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뭔가 이게 A+가 상대평가고 이거 A+ 받은 사람이 몇 명 없다면 저는 사실 욕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금액도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있는 일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출장 막 사장님이랑 다운타운 투어하고 싫은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요. 일단 봤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로 저를 신경 안 쓴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저희 매니저 자체가 엄청 그냥 되게 막 쾌활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할 때 그냥 저도 별로 신경 쓰는 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상태로 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거는 내일 점심에 밥 먹을 때 말하는 거랑 퍼포먼스 리뷰하는 건데, 이거는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조금 연습하면은 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제가 오늘 다운타운 가서 스시를 먹고 왔어요. 근데 일단은 밴쿠버 스시가 더 맛있다. 아마 뭔가 유타가 아시안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건지 밴쿠버 스시가 더 맛있고, 그리고 가격은 일단 뭐 저는 일단 캐나다 달러 기준인 사람이니까 비교를 하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만 비싸요. 확실히. 그러니까 숫자만 비교해보면 비싸요. 약간 비싼 것 같아요. 가성비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유타에서 스시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유타는 약간 내륙 지방이고 스시집도 몇 개 없는 동네인데 그럼 또 스시가 좀 더 비싸겠죠? 오히려 그 가격대에 뭐 햄버거나 이런 걸 먹었으면 더 퀄리티가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텔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사 먹어야 합니다. 이거 4불인데 캣달러 하면 이거 5,000원인가 6,000원. 그리고 점심 때 그 볼링 치면서 점심을 주는데 피자를 줬어요. 근데 피자도 먹을 수 있는데 저 치즈가 많으면 잘 못 먹거든요. 왜냐면 치즈를 소화를 잘 못해서 우유를 못 먹어서 우유를 먹기 전에 이거 락타이드 이거를 먹어야 하는데 전 점심 때 피자 줄 줄 모르고 이것도 안 먹고 갔죠. 근데 또 조금 먹으면 또 괜찮은데 여기 피자는 치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엄청. 약간 그 밴쿠버의 보스턴 피자 같이 치즈가 엄청 많고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피자 종류가 4-5개인데 그냥 치즈 반, 그 다른 거 조금 이렇게 넣어주는 식이라서 저는 한 3입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예전에는 지난번에 왔을 때는 회사 사람들이 막 퇴근하고도 뭐 해주려고 이렇게 스케줄 항상 이렇게 채워주려고 했거든요. 뭐 다운타운 투어를 시켜준다던가. 근데 이번에는 아마 2명이 와서 그런 건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네요. 섭섭한 건 아니고. 지금 시간 9시 반. 오늘은 일찍 자야겠습니다.